자, 그리고 공식 선거운동 첫날 여야 모두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가 인천에서 열렸고요. 민주당 지도부는 인천 선대위 출범식에 집결했습니다. 인천이 바로 이번 지방선거의 정치 1번지, 선거 1번지, 태풍의 핵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선거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천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인천을, 인천 시민을 여기 인천에서 우리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진을 하는 선대위를 하게 되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희가 늦어진 것들 더 빠르게, 더 확실하게 후보들과 함께 빠르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인천에서 압승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경기도지사 선거가 굉장히 뜨거운 이 이슈였는데 갑작스럽게 또 인천으로 지금 완전히 관심이 옮겨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아마 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얘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도 인천에서 선대위 회의를 했고 민주당 지도부도 총출동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보면 수도권 세 군데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오세훈 후보가 유리하다고 판단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경기하고 인천이 남아있는데 경기는 박중세요. 네, 박빙이에요. 네.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도 거기는 해볼 만하다. 근데 인천 같은 경우에 지금 박남춘 후보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유정복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이재명 상임고문이 거기 출마를 해서 바람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지금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올라가지 네. 않고 있잖아요.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네. 물론 뭐 지지율이 모든 걸 얘기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이제 지역구 출마도 있으니까 그것과 박남춘 시장의 출마가 같이 성공을 해야 사실은 성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만약 박남춘 시장이 낙마를 한다고 하면 네. 이제 이재명 상임고문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인천을 공략하는 상황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지지율을 언급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자, 인천 계양을 양자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50.8%, 윤영선 후보가 40.9%예요. 물론 1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지금 두 후보의 지명도나 국민들에게 알려진 이름 또는 얼굴 정도로 봐서는 그렇게 큰 차이라고 또 볼 수도 없지 않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우려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구도 여유를 부리면 안 돼요. 저는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도 여유를 부리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긴장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네. 모든 후보들이 박남춘 후보도 그렇고 저는 그 경기도에 있는 김동연 후보도 긴장하고 해야 돼요. 진다는 생각을 하고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싸워야 돼요. 그런 상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박남춘 후보와의 인천시장 유정복 예. 시장 후보와의 여론조사는 저희가 준비를 안 해놨거든요. 예. 그건 방송 끝나고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요. 당에서는 윤영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이야기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저 조사를 보고서 개항을 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심판론이 작동하는 것 같다. 지역 일꾼인 윤영선 후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게 억지 소리 할 만하죠. 국민의힘은 원래 억지 소리 전문당 아닙니까? 우리 이준석 대표는 참 말이 많던데 그 말이 안 되는 말을 많이 하시던데 본인 그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해명이나 먼저 하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정치인의 도리다. 내 눈에 들보도 좀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을 지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 한번 해봤어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자주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대선 주자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한 성남 분당 갑은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병관 후보가 32.1%, 안철수 후보가 60.8%의 선호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상태인데 계양을과 분당갑 두 지역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선 주자의 복귀 무대다 보니까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양을에는 이재명 후보, 분당갑에는 안철수 후보, 둘 다 오차 범위 밖에서 상대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오지만 격차가 덜 벌어지고 더 벌어진 상황. 아까 계양을 양자 대결 결과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의 양자 대결 결과 그 격차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격차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아요. 네. 자, 지난 21대 총선 2년 전에 송영길 현 서울시장 후보가 계양을에 출마했을 때 똑같은 윤영선 후보와 격돌을 해서 표 차이가 19.9%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 9.9%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죠.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차이가. 이렇다면은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대로 정말 인천에서 이재명 후보의 출마 명분이 잘 먹히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의 여론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반대로 분당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지사 후보인 김은혜 후보가 2년 전 총선에서 지금 민주당 후보인 김병관 후보보다 불과 0.72%포인트 이긴 아주 접전을 벌인 지역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30%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느냐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자연스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